15년 전 교육부에서 전국의 초, 중,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운동장에 깔린 우레탄 트럭 관련 조사를 한 적이 있다. 기준치 이상의 증금속이 검출된 학교가 1,700여 개였다. 한 환경단체가 관련 조사의 필요성을 교육부에 진정해 시작된 일이었는데 거기가 희연과 우석이 처음 만나 함께 일한 곳이었다. 조사 이후 교육부는 상반기 내 우레탄 트럭을 모두 교체하겠다고 발표했다. 희석과 우연은 가양대교 근처 한강공원에서 와인을 마시며 첫 성과를 자축했다. 가을 초입이었고 일요일 오전 10시쯤이었다. 강가에는 희미한 안개가 떠다녔고 강물은 부드럽게 출렁였다. 파스텔 톤으로 색칠한 날씨였다. 와인을 한 모금 마신 후 우석은 말했다. 내가 마셔본 와인 중 1위야. 15년이 지난 지금도 그 와인이 여전히 1위였다. 희연이 생일 선물로 친구들에게 받은 것이었는데 부르고뉴 피노누아로 만든 레드 와인이었다. 우석은 그날 마신 와인을 이렇게 표현했다. 가을 햇볕에 잘 말린 민무늬 회색 티셔츠를 입은 느낌이라고. 이제는 마실 수 없는 와인이었다. 부르는 게 값이었고 부르고뉴 지방의 평균 온도가 상승한 탓에 고온에 취약한 피노누아 대신 그르나슈와 까베르네 소비뇽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 부르고뉴 지방의 피노누아는 뿌리 뽑혔다. 우석은 15년 전 아침 한없이 부드럽게 느껴졌던 강물과 생기 넘치던 햇살이 아니라 전혀 다른 것들이 차지한 태화강 주변을 빙 둘러보았다. 필터를 통과하지 못한 불투명한 것들의 세계. 잿빛 하늘, 샛빛 강물, 텁텁한 공기. 어느새 이렇게 된 것일까? 정말 돌이킬 수 있을까? 자신의 삶에 대해서도 같은 질문을 할 수 있었다. 어쩌다 이렇게 된 것일까? 예전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汉山，太行大峡谷走到这里开始瘦了，瘦的只剩下一道细细的梁，从远处望去，拖拽着大半个天，绕着几丝儿云，像一头抽干了力气的骡子，肋骨一条条刮出来，挂了几户人家。这梁上的几户人家，平常说话面对不上面，要喊，喊比走要快，一个在对面喊，一个在这边打，隔着一条几十米直陡上下的沟，声音倒传得远。韩冲一大早起来，端了碗，吸溜了一口汤，咬了一嘴右手举着的黄米窝头，冲着对面口齿不清地喊：“情话！”对面夹在上的情话，问问法心割了脉，是不是要混插豆？对面法心家里的情话坐在崖边边上，端了碗喝汤，听到是岸善平的韩冲喊，知道韩冲断对儿了，想绕着三级来自己的身上欢快欢快，斜下碗给鸡们泼过去碗底的米渣子，站起来冲着这边捧了额头喊：“发型不在家，出山去矿上了，恐怕是要混茶豆。”这边向韩冲一激动，又咬了一嘴黄米窝头，喊：“你没有让法心回来，给咱弄几个雷管，还把玉脚糟害得比人背的还干净，得炸炸了。”对面法心家里的喊，矿上的雷管看得比鸡屁眼儿还轻，你休想抠出个蛋来。上一次给你的雷管你用没了。韩冲咽下了黄米窝头，口齿清爽地喊：“
下了套子，收了套就没有下的了。对面发型家的喊：收了套，给我多拿几斤欢肉来啊！韩冲仰头喝了碗里的汤，站起来，敲了碗喊：不给你拿，给谁？你呀，你是欢的丈母娘呀。 아직 꿈속인가? 아니면 벌써 죽은 건가? 비몽사몽간에 그는 생각했으나 오른손에 닿은 주삿바늘이 명백한 감촉으로 느껴지자 소스라치게 놀란 그는 그것이 환영이 아님을 깨달았다. 그것은 현실이었고 그것도 아주 지독한 현실이었다. 힘이 들어가지 않아 떨리는 검지로 종이 테이프 끝을 고슬고슬 말아올린 그가 주삿바늘을 뽑았다. 시간이 흘러 오한이 다시 그를 덮쳤다. 몸이 떨리고 눈이 감겼지만 그는 정신을 집중했다. 열광과 숨소리, 통증과 앞뒤로 지리는 변들. 혼미해지는 중에도 몸에 일어나는 변화를 기억하려고 안간힘을 썼는데 그럼에도 의식이 흐려지는 것은 막지 못했다. 몸이 깊숙이 꺼지는 듯 했고 희미한 소리가 들려왔다. 병실 문 열리는 소리, 군홧발 구르는 소리, 이 멍청한 애미나이가, 선배 군의관의 욕설. 물속처럼 먹먹하게 들려오는 소리들이 귓전을 때렸지만 그는 그것이 기억인지 유추인지 아직도 분간하지 못한다고 했다. 삼엄한 간호 속에 회복한 그가 1인실에서 관사로 잠자리를 옮긴 밤. 그는 관사 책상 서랍에서 권총을 꺼내 관자놀이에 총구를 댔다. 공이만 쳤는데 두개골이 울렸다. 탄약을 챙긴 그는 권총을 뒤춤에 찔러 넣었다. 캄캄한 계단을 따라 진료실로 내려온 그는 진료실 뒷벽에 걸려있던 책 액자에서 종이장을 빼냈다. 군의관 증명서를 꼬깃꼬깃 접어 전투 야상 속주머니에 집어넣은 채 야움 속으로 뛰어들었다. 허리춤에는 죽음을, 가슴에는 생존을 예비한 그가 별빛이 흔들리는 검은 강을 향해 아래로 무작정 뛰었다. 내 몸에 똑똑히 새겼소. 그 밤 군의관 증명서를 숨겼을 가슴팍을 치며 부태복이 말했다. 복장뼈를 따라 그가 주먹을 쓸어내리자 방호복 비닐이 바스락거렸다. 방호복 한가운데 움푹 들어간 자국은 쓸어내린 주먹의 흔적이 남아 밝힌 듯 좁아지는 사선을 그렸다. 그가 했던 이야기 어디에도 감염병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내용은 없었다. 하지만 나는 잠시나마 흔들렸다. 핏발이 선 그의 눈이 그가 얼마나 확신하는지를 짐작해 했으므로. Kære M. Når jeg samler krybenes vand, hører jeg jo nogle gange lidt til dig. Nu for eksempel forleden. Det var en hund, og da jeg løb hendes minder igennem, fandt jeg denne perle, som du nok vil synes om. Da jeg var barn, rejste vi rundt i Toskana. Vi kom til Cortona på det mørkegrønne bjerg og blev indlogeret bag klostrets mure. Jeg husker de stille gange, lyden og lugten af sten. Nonnerne, der svævede omkring i deres dragter, gjorde mig utilpas. Jeg var måske lidt bange for dem. Da vi skulle derfra, kom nonnerne ud på gårdspladsen for at vinke farvel, og en af dem stak mig en fersken. Det var sært og lidt højtideligt at få en fersken af en nonne, og oven i købet var hun gammel, sådan husker jeg det, med fingre som smuttede mandelskin. Jeg besluttede, at frugten var vigtig, og ikke bare skulle spises, men gemmes til noget fornuftigt. Vi satte os op i en stor bus og kørte ud til kysten. Jeg holdt min fersken i begge hænder. Da vi stod af på en strand, var den dunede hud blevet stødt, og saften sivede fra bløde, mørke pletter. Jeg gik ned til vandkanten. Havet sagde, giv mig min fersken
tilbage. Hvordan er det din fersken, spurgte jeg. Det er vel træets fersken, eller nonnens, eller min? Det var meget varmt, og solen tyssede, så jeg måtte sætte mig ned i det våde sand og læne ansigtet helt ned til der, hvor småsten og tangen rislede, for at høre havets svar. Alle frugter er mine, svarede havet. Alt blodet i liljernes og træernes åre, dyrenes sved og spyt, det hele er mit. Jeg lyttede foroverbøjet, forundret, og min hånd slikkede om den varme, klistrede frugt. Havet fortsatte. Du, skvulper af væsker, du endnu ikke har kendt. De er mine. Alt kød er mit, og et fejlslagent forsøg. Fejlslagent? På hvad? Havet nappede ferskenen og bar den hurtigt væk. Nu lød det, som når en gammel kone frisser for at skjule sin sorg. Vi var blevet skilt ad, og vi ville være sammen igen. Kødets formål var at bære vandet. Forstår du? Det gør du nok ikke. Det kan et enkelt lille kryb vel ikke forstå. Din A. P.S. Nyt fra Søster i Arktis. Det skrider frem. 진아는 자기 식기를 따로 챙겼고 식사 뒤엔 식기를 벌판의 눈으로 닦아 깔끔하게 말렸다. 담요는 매일 탈탈 털어 잘 개켰고 털모자를 쓰기 전엔 머리를 빗었다. 통조림 하나를 먹더라도 허겁지겁 퍼먹거나 입에 들이붓지 않았다. 정갈하게 그릇에 담아 단정하게 앉아서 천천히 씹고 삼켰다. 음식을 충분히 데웠으며 뜨거운 음식은 적당히 식혀서 먹었다. 콩을 그릇에 덜어 하나하나 집으며 이게 바로 콩이로구나 확인하듯 먹었다. 황폐한 길 위에서 바람을 등지고 앉아 구운 감자 하나를 먹는 게 분명한데도 진아가 무언가를 먹는 모습을 보면 한가로운 주말에 단출한 저녁 식탁이 떠올랐다. 타건한 여유였다. 야릇한 여유였다. 지옥에 떨어지더라도 자기만의 품위를 지킬 사람. 그래서 지금 더 괴로울 수 있겠지만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지옥에서라도 수백 번 죽는 게 나은 사람. 나는 서두르는 쪽이었다. 먹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고 구석에 숨었다. 데울 수 없으면 그냥 먹었다. 최대한 빨리 먹고 흔적을 남기지 않는 것. 허기를 잠시라도 지워버리는 것. 내가 먹는 이유는 그뿐이었다. 진아는 다른 이유를 생각했다. 평생을 이런 식으로 살아야 할지도 모르고 이번이 마지막 식사가 될지도 모르잖아. 그럼 감자 하나를 먹더라도 제대로 먹고 싶어지니까. 하루하루가 소중하고 한 끼 한 끼가 소중하다면 소중한 것을 소중하게. 그런 게 진아의 희망인지도 모른다. 국경을 넘거나 벙커를 찾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희망. 과거를 떠올리며 불행해하는 대신 좋아지길 기대하며 없는 희망을 억지로 만들어내는 대신 지금을 잘 살아보려는 마음가짐. 불행이 바라는 건 내가 나를 홀대하는 거야. 내가 나를 하찮게 여기고 망가뜨리는 거지. 난 절대 이 재앙을 닮아가진 않을 거야. 재앙이 원하는 대로 살진 않을 거야. 진아를 닮고 싶었다. 진아처럼 먹고 마시고 걸으려고 했다.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눈앞의 것을 최대한 보고 느끼고 생각하려고 했다. 하지만 나는 진아가 아니고 진아는 고유하고 우리는 달랐다. 콩을 그릇에 덜어 먹는 방식을 따라할 수는 있어도 진아의 마음까지 흉내낼 수는 없었다. 나는 조금씩 재앙을 닮아가고 있었다. 그렇다는 것을 진아가 눈치챌까봐 두려웠다.